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제품을 사지 말고 한국 여행을 가지 맙시다. 여기 태국 내에 반한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콕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타나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한국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어 무척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아프기도 하답니다. 태국인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니 의아해하실 것 같네요. 당연히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상을 하실 텐데 말이죠. 사실 한국과 태국은 오래전 1958년부터 수교를 맺고 문화교류도 활발한 편이랍니다. 특히 태국인들은 한국 드라마와 K-팝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태국 학교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여 가르치고 있고 약 4만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며 전체 한국어 학습자 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저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BTS의 DNA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강렬한 비트와 멤버들의 완벽한 안무, 그리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멜로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매료시켰죠. 특히 랩 파트의 빠른 가사를 들을 때마다 저 말들이 무슨 뜻일까라는 호기심이 강렬했답니다. 그 후로 저는 BTS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같은 다양한 K-팝 그룹의 음악을 찾아 들었어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의 자랑이자 한국을 친근하게 만들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음악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트렌드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자연스레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이 노래들을 한국어 그대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태국어와 전혀 다른 문법 체계와 받침 발음이 제일 어려웠죠. 하지만 좋아하는 K-팝 노래의 가사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공부가 더욱 재미있어졌어요. BTS의 봄날을 한국어로 따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란,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한국어 공부에 푹 빠져 살았어요. 방과 후에는 한국어 학원도 다녔고 주말에는 한국 유학생들과 언어 교환도 했죠. 심지어 교복을 입은 채로 한국 대사관에서 열리는 K-팝 콘테스트에 참가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학에 진학할 때는 주저없이 한국어 교육과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제가 느낀 K-팝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다른 태국 학생들에게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꿈을 이루어 모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처음 BTS의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의 그 설렘을 다시 느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동시에 보람도 있답니다. 학생들이 조금씩 한국어를 익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했죠. 가장 보람있던 건 제가 가르친 학생 중 한 명이 한국에 유학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한국어 교사로 일하면서 꿈을 갖는 학생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한국과 태국 사이의 문화 교류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은 목표가 뚜렷해진답니다.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정말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번 연수는 제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상상하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보니 놀랍게도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아난야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결국은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왜 저를 입국시키지 않는 거죠? 저는 단순히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뿐이에요. 아나냐가 소리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관은 차분하게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입국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불법 체류한 기간이 확인되어 이번에는 입국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입국 심사관의 말이 들렸어요.
아나냐는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저는 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제 팔로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에 SNS에서 봐왔던 아나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한국의 입국 심사관이 태국에서 유명한 사람을 다 알 리가 없죠. 결국 보안 요원들이 와서 아나냐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항의하며 소리치고 있었죠. 이건 부당해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어요. 이 소란이 가라앉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렸어요. 다른 여행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랬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어 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여전히 방금 전 목격한 장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심사관은 저를 보며 피곤한 표정으로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다행히 저의 입국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입국 심사관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죠. 혹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심사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요. 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중 일부가 불법 체류를 하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네요. 저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정당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께는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입국장을 빠져나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서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거든요. 공항을 나서면서 이번 연수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연수를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설렘을 안고 거리로 나섰죠. 첫날부터 연수 일정이 있었지만 저녁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정말 활기찼어요. 네온사인이 빛나는 상점들과 맛있는 냄새가 풍기는 포장마차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마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이런 모습들은 공항에서의 일들을 잠시 잊게 만들어줬어요. 연수 프로그램은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답니다.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배우고 문화체험 활동도 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복 체험이에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는데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을 때에는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건물 사이사이에 있는 공원과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풍경화 같았죠. 쇼핑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어요. 명동과 동대문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최신 패션 트렌드를 직접 체험했죠. K뷰티 제품들도 많이 구입했는데 귀국할 때 짐이 2배로 늘어날 정도였어요. 쇼핑을 즐기며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태국어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소리나는 쪽을 봤더니 어두운 골목에서 2명의 남자가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태국인 관광객들이 길을 헤매고 있나 싶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그들의 행동이 너무 수상쩍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비닐 봉지를 건네고 있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설마 마약? 그때였어요. 꼼짝마. 갑자기 한국어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경찰 2명이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태국인들은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들을 뒤쫓았죠. 저는 너무도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은 붙잡혔지만 다른 한 명은 도망쳤어요. 경찰이 붙잡힌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불법 체류자지?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한국 뉴스를 봤어요. 놀랍게도 제가 목격한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이 문제로 인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입국 심사 때 소란을 피웠던 아나냐의 일과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과 기대를 안고 왔는데 첫날부터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다니. 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어 교사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출국 전날에는 DMZ 투어를 다녀왔답니다.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면서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사실 6.25 전쟁 당시에 태국도 참전용사를 보내 한국을 도왔기에 남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판문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인들의 정문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낯선 이방인인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환대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죠. 연수 기간 동안 매일 밤 일기를 썼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과 느낀 점들을 꼼꼼히 기록했죠. 나중에 이 경험들을 학생들과 나눌 생각을 하니 더욱 설렜어요. 마지막 날 밤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작별 파티를 했어요. 치맥을 즐기며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 그리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더욱 깊어진 채로 귀국할 수 있었죠. 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준비로 들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 몇 가지 특별한 수업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운전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요즘 한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던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행동에 실망을 했을 뿐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SNS를 확인해보니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반항감정 한국불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게시되고 한국 제품을 불태우는 영상도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인천공항에서 봤던 그 유명 인플루언서 아나냐의 입국 거부 사건이 발단이 된 것 같았어요. 아나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한국의 입국 심사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었죠. 아나냐의 게시물 중 하나를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국 제품을 사지 말고 한국 여행을 가지 맙시다. 이 게시물은 엄청난 반응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몇 안 되는 무비자 입국 국가임에도 비자가 안 나온다는 허위글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악화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선생님, 우리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 안 되나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니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꾸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동료 교사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한국어 수업을 줄이고 중국어나 일본어 수업을 늘리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죠. 라타나 선생, 요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있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어 수업을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태국의 상황에 놀라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더욱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장 선생님, 지금의 상황은 일시적일 거예요. 한국과 태국은 오랜 우방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어 교육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알겠어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TV를 켰는데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방콕 시내의 한국인 관광객 식당이 불매 운동 참가자들에 의해 기물 파손을 당했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한국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화면 속 식당 주인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고민했죠.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양국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에 저는 용기를 내어 제 SNS 계정에 글을 올렸어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과 제가 만난 친절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솔직하게 썼죠. 또한 아나냐의 사건에 대한 진실과 이로 인해 벌어진 오해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했죠. 처음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매국노라는 댓글까지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몇몇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냥 SNS에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심각했어요. 태국의 불매운동과 반항 감정이 알려지자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어 교사인 제 직업도 위태로운 상황이랍니다. 여행업계와 요식업 종사자들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도 불매운동과 한국대사관 앞에 시위가 이어지는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의 한 유명 유튜버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현지 상황을 취재한 영상을 올렸어요. 그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태국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또한 영상에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이들이 행하는 마약 거래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맹목적인 반항 감정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목소리가 커졌죠. 심지어 아나냐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얼마 뒤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인플루언서 아나냐 씨가 실제로 한국에서 불법 취업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녀와 연관된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나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고 그녀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에 말이죠.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후였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도 일부 SNS와 반항 감정을 노려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 여전히 선동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한국 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조치임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태국 정부는 최근 한국이 추석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동안 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인들이 뭐가 아쉬워서 태국에 오겠냐고요. 한국 관광객이 빠진 자리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도 불법 체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양국의 오해가 불법적인 일을 주도한 사람들에 의해 생겨난 부분을 적극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절하고 예의 바른 한국인들의 마음이 풀리고 안전하게 태국의 휴양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라타나의 사연 어떠셨나요? 태국인들이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불법 체류와 마약 사건에 연루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라타나와 같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